중국의 조용한 침공 파트 3. 호주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베이징 지지자들은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워 비난하는 전술을 사용한다. 중국 관영 매체와 베이징을 지지하는 중국계 호주인들이 이 전술을 자주 사용한다. 자유무역협정은 중국이 열망하는 세계 전략의 골자다. 중국이 자원과 에너지, 식품 산업은 물론 인프라를 겨냥해 전 세계에 투자금을 보낸다. 이 투자금을 통해 경제를 개방시킨 뒤 점차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전략의 기본이다. 제프 웨이드는 중국이 최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 대부분 미국의 동맹국과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목표는 이런 국가나 연합이 베이징에 의존하게 만들어 미국으로부터 떼어내는 것이다. 미국 동맹을 깨뜨리는 것이 베이징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인 것이다. 호주는 순진하게도 수년간 중국의 온갖 투자를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래도 2016년 텀블 정부는 문제점을 인식한 것 같다. 호주 정부는 2017년 국가 주요 기관과 시설의 감시를 위해 중요 인프라 센터라는 기구를 설립했다. 그러나 호주는 이미 여러 마리의 소를 잃었다. 중국의 당과 기업 복합체는 중요 자산을 취득하며 우리 대부분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깊숙이 호주에 침투해왔다. 외국인의 호주 민간 부문 투자로 인해 적들이 호주 이익에 반하는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벌일 동기와 기회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다. 데이비드 어비는 이미 중국인 해커가 호주 전력망을 차단할 수 있는 지경이 되었다고 경고했다. 중국과 연결된 기업이 호주의 에너지 인프라를 잠식하고 있으며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국 기업이 2015년에 다윈항을 99년 동안 임대하는 조건으로 인수했다. 또한 중국은 2017년 시드니 서부 베저리스 크릭에 새로 건설하는 국제공항에 눈독을 들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거기에 더해 베이징은 현재 중국 전역에 보급되고 있는 정교한 안면인식 기술을 접목해 광범위한 지역의 비디오 감시 체계를 가동하거나 항공사 예약 시스템을 통해 전체 수송 현황을 은밀히 감시할 수 있다. 중국에는 이미 설치된 CCTV만 1억 7,900만 대가 넘는다. 시민 7명당 한 대꼴이며 그 숫자는 계속해서 빠르게 늘고 있다. BRI로 알려진 1대1로는 중국을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는 물론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하려는 원대한 구상이다. 이 1대1로가 강조하는 것은 항구와 철도, 도로, 에너지망, 통신 등 대부분 연결성을 끌어올리는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하거나 획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영이건 국영이건 중국 기업들이 1대1로의 공격에 선봉에 설 것이다. 1대1로는 중국 위안화를 가입국들의 주요 교역 및 투자 통화로 만드는 일을 비롯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다각화하려는 원대한 전략이다. 많은 나라가 각종 개발 사업에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을 환영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가혹했다. 2017년 7월 스리랑카는 공업단지 건설에 들어간 엄청난 중국 차관을 상환하기 위해 한반 토타항의 지분 70%를 중국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부채를 안기는 것이 중국의 1대1로를 추진할 때 쓰는 방법 중 하나이다. 중국은 이미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와 나미비아와 앙골라 등 아프리카의 작고 가난한 나라들을 장악했다. 중국이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설은 항구다. 해상무역에 활용하다 전쟁이 발생할 때는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흘러드는 1대1로의 투자금은 이들 나라들에게 남중국해의 합병을 인정하라는 강요의 원인이 된다. 중국이 밝힌 계획에 따라 이 지역 전체 항구와 도로, 철도 등 사회 기반 시설이 연결될수록 중국의 강요에 저항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중국은 호주 북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이 호주 북부의 농업 개발에 투자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식량 안보 불안 때문이다. 중국은 2017년 호주 1대1로 이니셔티브 이사회에 앤드루 롭과 화약회사 오리카의 회장 말콤 브룸헤드를 이사회에 합류시켰다. 뉴질랜드는 호주보다 먼저 1대1로를 받아들였다. 또한 중국 정부는 학자와 여론 주도층을 돈으로 설득하는 전략을 고수해 각종 세미나와 회의에 자금을 지원하며 호주에서 1대1로를 선전하고 있다. 유혹 혹은 강압. 2002년 8월 호주 컨소시엄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광둥성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현재 호주의 지도층이 중국을 자신들의 미래라고 열광하게 된 시발점이 이 가스 공급 계약건이다. 사실 이는 베이징이 의도한 결과였다. 중국은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에 끔찍한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 협박을 한다. 경제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는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경제의 성장을 우선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호주의 경제가 중국에 달려있다는 인식 때문에 중국이 호주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그러나 중국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믿음은 사실. 중국 덕분에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기업 관계자들이 과장하고 언론이 퍼뜨린 것이다. 이런 믿음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길은 중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중국을 더 예민하고 능숙하게 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중국의 공식 선전이 조잡하고 우습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선전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놀라울 정도이다. 2016년 8월에 발표된 호주 경제관계의 미래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호주는 중국인 관광객과 학생, 투자자, 이민자의 대규모 유입을 통해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공고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드라이스테일 보고서에서 지적한 진짜 문제는 호주 대중이 무지하고 외국인 혐오증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중국에게 호주의 첨단 과학기술 연구에 제한 없이 투자하도록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고 권한다. 중국이 자신들의 의견에 따르게 만드는 쉬운 방법은 바로 경제에 타격을 주는 방법이다. 2010년 중국의 반체제 작가 류 샤오보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자 중공은 노르웨이의 연어 수입량을 크게 줄이는 방식으로 보복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주변 국가들은 류 샤오보를 피하기 시작했다. 또한 4년 뒤 달라이 라마가 노르웨이를 방문했을 때 총리는 달라이 라마와 만나기를 거부했다. 중공에게 티베트는 5가지 독 중에서 하나이다. 대만 독립, 위구르 분리 독립, 파륜궁, 민주화 운동 그리고 티베트 독립이 그 5가지의 독이다. 이렇게 주변 국가들이 스스로 중국의 뜻에 따르게 된다. 또한 중국은 상업적 압력을 가장 무섭게 활용하는 나라다. 2017년 한미 양국의 협의에 따라 한국의 고고도 방어 체제인 사드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사드의 첨단 레이더 시스템이 중국을 정탐하고 중국의 공격 대응력을 무력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 43가지 보복 조치를 시행했다.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롯데는 중국에서 철수했다. 또한 중국인 단체 관광이 금지되어 관광산업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 옛날 스파이 요즘 스파이. 2005년 시드니의 중국 영사관을 빠져나온 뒤 천육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호주에서 활동하는 중국의 비밀 요원과 정보원이 1000명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전통적인 스파이 활동을 포함해 수많은 중국계 사람을 포섭하는 방법으로 사업기밀이나 군사기밀, 민주화 세력이나 파륜궁처럼 단체의 활동 상황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수집한다. 전직 FBI 방첩요원은 중국이 미국에 이미 25,000명의 첩보원을 배치하고 정보원을 15,000명을 포섭했다는 주장이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설명한다. 호주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동료 학생과 교수들을 감시한다. 그들이 중공을 비판하거나 달라이 라마 관련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반중의 언행을 하면 중국 대사관에 보고한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중국 당국가 체제는 수년간 호주 통신망에 침투해 사이버 간첩 활동을 벌였다. 2012년 3월 길라드의 노동당 정부가 국가 광대역 네트워크 장비 공급과 관련해 화웨이의 입찰을 금지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화웨이 회장도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와 화웨이의 협력 관계를 인정했다. 화웨이가 정보기관과 관계를 맺은 것은 인민의 반군 장교 출신인 런정웨이가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이다. CIA는 2011년 보고서에서 국가안전부 관료 출신인 순야팡 화웨이 회장을 CIA에 필적할 만한 존재로 지목했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지만 호주는 화웨이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화웨이가 현재 빅토리아주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의 전력망 상당 부분을 소유한 중국의 거대 국영 기업인 국가전력망공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공의 간첩 활동은 이렇게 기업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특히 미인계는 중공이 흔히 쓰는 방식이다. 미녀와의 정사 장면을 찍어 그걸로 협박하여 그들의 명령에 따르게 만드는 경우는 많다. 그리고 협박보다 사랑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남자와 연인이 되어 정보를 빼내는 방법이다. 중국이 지금처럼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은 이렇게 옳지 못한 방법으로 취득한 외국의 기술 덕분이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 2사람이 미국 싱크탱크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의 경제개발 계획은 국가 주도의 대대적인 절도 계획을 전제로 한다고 결론을 지을 정도다. 스파이가 신소재나 나노기술 등의 첨단 분야의 연구 결과만 노린다고 생각하겠지만 안심할 수 있는 분야는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선 스파이들은 자신들이 의심을 받게 되면 인종 프로파일링이라며 당국을 비난한다. 중국인을 특정하여 스파이로 몰아간다는 주장이다. 베이징과 관계가 깊은 호주 단체들이 외국인 혐오증이나 혐중 시위라는 말로 비판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상황과 비슷하다.
중국은 가능한 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감성을 이용해 대리인이나 옹호자들이 인종차별을 비난하고 혹시라도 간첩 혐의에 인종차별 프레임을 씌울 틈이 보이면 물고 늘어지도록 부추긴다. 한국에서도 중국의 비판적인 여론이 있으면 혐중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비난한다. 내부의 적들과 과학단체, 사이버 해킹으로 정보를 탈취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인적 자원을 활용한 정보 탈취도 늘고 있다. 군사기밀과 다양한 자료들을 훔치는 인민해방군에는 사이버 해킹을 담당하는 제3부가 있고 전통적인 방식의 인적 정보 수집을 책임지는 제2부가 있다. 제2부가 전 세계에 심어놓은 스파이만 3만에서 5만 명으로 추산한다. 미국은 중국에 포섭된 많은 스파이 사건을 밝혀냈다. 그 중 하나가 중국 기업 시노벨의 산업 스파이 사건이다. 또 하나는 미국인 글렌 슈라이버의 스파이 사건이다. 글렌이 중국에서 중국어를 공부하며 사귄 남성 2명과 여성 1명은 중국의 국가안전부 직원들이었고 글렌이 미국으로 돌아가 정보기관에 취업하도록 부추기며 돈을 지원했다. 이 사건으로 중공은 중국계가 아닌 비중국계 외국인들도 스파이로 포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경제개발 계획을 위해 호주에서 기밀 정보와 지적 재산을 훔쳐낼 수 있도록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호주에는 중국계 호주인 과학자가 가입한 수많은 과학기술 전문직 협회가 있고 이런 협회 하나하나가 모두 중국과 연결되어 있다. 수많은 전문가 협회를 통해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고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서양의 회사를 세우는 것이다. 이 회사는 고객에게 의뢰를 받으면 고객이 원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에 접근해 그곳에서 근무하는 중국계가 없는 경우 다른 민족 출신의 기술자를 포섭해 정보를 빼낸다. 다른 방법은 공동 연구를 가장한 기술의 탈취 방법이다. 2013년 12월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의 경영진이 직원 중에 스파이가 있다며 호주 연방경찰에 고발했다. 2015년 기준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에 근무하는 전문직의 10%에 해당하는 484명이 중국 출신이다. 그리고 중국 대사관이 정보를 중국에 넘길 고급 정보원을 포섭하기 좋은 환경의 조직이다. 대학에 들어온 중국 2016년 시진핑은 이데올로기 사업과 정치적 사업을 대학 교육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교육부는 고등교육의 이념의 최전선이라는 시진핑의 꿈을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호주 대학도 규제하고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각종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중공은 호주에서 활동하는 학자들이 책이나 공식 발언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공을 비판하는 내용은 아예 발표하지 못하게 막으려 한다. 다음의 2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첫째는 비우호적인 학자들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린다. 그리고 중국에 방문할 수 없도록 비자 발급을 거부한다. 많은 중국 관련 학자들이 이런 보복 때문에 스스로 검열하고 만약 스스로 검열하지 않으면 대학 행정부가 검열한다. 또 다른 방법은 각종 협력 사업이나 재정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스스로 검열을 하도록 만든다. 공산당 이념을 전파시키기 위해 중공은 각 대학들 안에 공자 학원을 설치하게 만든다. 그리고 설치한 대학에 수십만 달러의 돈을 제공한다. 2004년부터 전 세계에 설치된 공자학원이 500개가 넘는다. 중공의 선전을 책임졌던 리창추는 공자학원은 중국의 해외 선전 체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고 했다. 공자학원의 원장은 중국 정부가 임명하고 중요한 사항도 중국 정부가 결정한다. 제임스 톤은 중공이 노리는 공자학원의 최종 목표는 중국어 교육을 베이징이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전미학자 협회의 보고서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수집한 수많은 비공개 자료를 살펴보면 공자학원이 중국 국적자와 중국계 미국인을 협박하고 중국 정부의 은밀한 활동을 은폐하는 중심지임을 알 수 있다. 충격적인 것은 호주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도 공자교실이 침투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 10월 뉴 사우스 웨일즈주 의회가 작성한 탄원서는 공자학원의 폐쇄를 요구한 탄원서였는데 서명한 사람이 1만 명이 넘었다. 중공은 막강한 돈과 해외에 퍼져있는 중국인들을 활용하여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침투하여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심어넣는 활동을 벌인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첫걸음. 호주가 중국에 저항할 힘이 부족하다고 믿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비굴하고 이기적인 지도층들 때문이다. 이들 때문에 호주에는 중국의 부상을 막을 수 없고 중국에 따르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견해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 중국이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지키려면 호주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 호주가 저항하면 베이징은 호전적인 발언과 위협으로 겁을 줄 것이다. 그러나 자유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고통을 의연하게 감내할 필요가 있다. 차이나 머니로 로비를 하는 중공을 무시하고 호주 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미국과 균형 잡힌 동맹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 민주주의 동맹을 결성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냐이다. 우리 모두가 중국의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자유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체계의 중요 부분만 정리했지만 워낙 중요한 부분이 많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들이 많은 만큼 심각한 현실을 인식하고 책의 핵심을 정리했다. 왜 차이나 머니를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 정치적 지배 전략은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이 책을 통해 자세히 배울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의 상황을 참고하여 대한민국이 중공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을 고민해보며 참고해보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